누구나 우정과 보람으로 가득 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 즉 적대감, 쓰라림, 불신에 빠지곤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편히 지내지 못할까요? 첫째는 결핍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따르면 우리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지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지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불편한 상대방과 좀 더 친밀해지려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나면 뭐라도 남기 때문에 우리는 적대감과 대립관계로 끝나고 맙니다. 싸우는 것이 차라리 일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므로 결국 우리는 그 사람과 적대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빠집니다. 각자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이론에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멍청한 놈, 그 녀석은 쟤 혼자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생 나고자. 화가 치솟았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지지만 실상 여기에는 온갖 사고, 왜곡 혹은 인지 왜곡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곡된 생각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해서 아주 타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믿으며 그 사람은 실제로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씩씩대며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이러면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지만 분노로 자신을 보호하긴 합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태짜 맞을 모험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핍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치료사들은 분노, 적대적 태도, 긴장 속에 숨어있는 상처와 감정을 인정하여 털어놓기를 권합니다. 좋은 의사소통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대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화났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치나 모욕을 주지 않고도 자기 감정을 품위 있게 알리면 됩니다. 나쁜 의사소통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열어 보이는 대신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노출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논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배려와 존경을 보내는 대신 전투를 벌여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려 합니다. 인간관계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요령을 제시할 수 있지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루려는 동기를 스스로 강하게 품지 않는 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적대감이나 갈등은 요령이 서툴어서가 아니라 강력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남 탓을 그치고 자기 탓을 시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탓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남 탓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듯
자기 탓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탓은 사랑을 낳을 수도 없고 관계 문제에 쓸모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는 개인적 책임감,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탓, 남 탓, 개인적 책임감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비결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효과 있는 방법을 알아내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이성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불편을 느끼는 그 문제가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비판에서 일말의 진실을 찾아주는 것도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다스린다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더 사랑이 넘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타인과 맺겠다는 욕구를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불편한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비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내, 끈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테니스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익지 않아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습을 거듭하면 시간이 갈수록 나아집니다. 진실 숭배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비판을 인정해주는 대신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와주기 중독자는 화가 나 있는 친구나 가족을 도와주겠다거나 고쳐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귀 기울이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무엇이 힘든지 더 말해달라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들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면서도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하여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신념들이 마치 진실인 듯 보입니다. 가령 불신과 편집증적 심리에 빠져 있을 경우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존중심이 심히 결핍된 사람들이 이런 심리에 빠집니다. 자기가 베푸는 만큼 자기를 사랑하거나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남의 말과 행동 속에서 불순한 동기를 찾아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이유에서 남에게도 분노와 짜증을 안겨줍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심리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인간 본성에 대하여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할 때, 즉 남의 태도와 기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의식하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는 되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 표현에 서투른 사람일 경우에는 다지선택형 공감이 효과가 있습니다. 다지선택형 공감 기법이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중 어느 쪽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이 상했거나 화가 났거나 허탈한 것 같네요. 어느 쪽인가요? 다지선택형 공감 기법은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화가 났을 때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이쪽을 노려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기곤 합니다. 때로는 성인들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서 말해보라고 해도 상대방은 오히려 더 세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힘겨루기를 하거나 혼자 속상해하는 대신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지선택형 공감 기법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질문하며 부드럽게 어떤 답이라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물어본다면 상대방은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감정을 털어놓지 않으면 압박을 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애정, 존중, 인내, 염려로 상대를 대해줍니다. 누구나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긴장을 늦추고 상대방이 조만간 감정을 털어놓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아끼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과 티격태격 하는 것조차 자신을 갉아먹고 에너지와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속 앓는 분에게 그 사람과 훨씬 보람된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을 제시해주는 관계 수업은 상대가 배우자든 형제나 남매든 이웃이든 친구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속상함과 분노 대신에 따뜻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낯선 모습도 마주대해야 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로 가는 길은 늘 힘겹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겠다는 당신을 위해 관계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